PMA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니는 학교 기준으로 해석학 2에 해당하는 범위고요. 아마 똑같이 그냥 루딘에 있는 책을 그대로 쭉 달려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내용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디퍼렌시에이션 두 가지를 할 거고요. 먼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건데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왜 하냐라고 물어보면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정확히 정의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 정의하는 방식이 한 가지는 아니지만 그 중에 가장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방식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선형대수를 하신 분들은 스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배우는 내용이 없어요. 뭐 노테이션 정도만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형대수를 안 보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감은 익히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은 이제 어떤 Rn의 सब셋 X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건데, 더세메디트에서 닫혀져 있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고벳에서 닫혀져 있는 그러한 상황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K개의 벡터가 주어졌고 그 다음에 K개의 스칼라가 주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든 새로운 벡터를 저희는 리니어 콤비네이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이 스칼라들이 조금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리니어 콤비네이션이 가능한 모든 리니어 콤비네이션을 모아둔 집합을 스팬셋이라고 부를 거고요. 스팬 오브 S라 부를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S에 있는 원소들이 이제 이 X 오브 XK가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이나이트 개를 가져와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시켜서 만들 수 있는 모든 벡터를 모아둔 거를 S로 스팬한 공간이라 부를 거고요. 표기로는 저는 아마 스팬 SPS 혹은 스팬 S 이렇게 쓸 겁니다. 일단 뒤에 연습 문제에서도 나올 텐데 스패닝 셋은 항상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K개의 벡터를 지칭하는 거예요. K개의 벡터의 성질을 지칭하는 건데, 어떠한 성질이냐면은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 결과가 제로 벡터가 되었을 때 사실 그 각각의 스칼라들은 전부 0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체 상황을 통틀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다 혹은 간단하게 인디펜던트하다 라고 부를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디펜던트하다라고 부를 겁니다. 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같은 경우에는 벡터 스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선형대수를 수강하시면서 의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아직 그렇게까지 내용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인디펜던트한 셋이 R개의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R 플러스 1개로는 X를 스팬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디멘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스팬할 수 있는 X라고 하는 벡터 스페이스를 스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원소의 개수가 곧 디멘션입니다. 참고로 이 디멘션이 저희가 보통 n차원 공간이라고 부를 때 그 n차원이라고 하는 그거의 디멘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X를 스팬하는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सब셋을 저희는 베이시스라 부를 거예요. 토폴로지를 배우셨던 분들은 베이시스라는 용어를 들었을 텐데 그 베이시스와 이 베이시스는 다른 베이시스입니다. 하지만 그거의 어떤 근본적인 의미는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고 싶은 반응은 똑같지만 정의 자체는 완전 다른 그런 베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스팬은 항상 벡터 스페이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로 벡터만 있는 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특별히 트리비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그리고 디멘션은 제로인데 왜 디멘션을 제로라고 부르냐면은 일단 제로 벡터는 항상 리니얼리 디펜던트 합니다. 왜냐면 어떤 스칼라를 가져와도 곱하면 0이기 때문에 리니얼리 디펜던트 해요. 그러니까 인디펜던트 할 수가 없죠. 그러한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통 공집합이 스팬한다 라고 보기도 해요. 제로를 스팬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제로 아무것도 없어도 제로 벡터 항상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벡터 스페이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이 없어도 그냥 스팬한다라고 확장된 개념을 쓰는 거죠. 그러면은 empty set의 원소의 개수는 제로니까 그러한 관점에서도 디멘션이 제로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은 뭐 엄밀함을 따지기보다는 그냥 직관적으로 제로 벡터가 있으면은 디멘션 제로가 있는 게 당연하겠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베이시스가 있고 이제 베이시스가 주어지면은 이 베이시스는 항상 임의의 x에 있는 벡터를 유일한 방식으로 표현은 가능합니다. 이게 두 가지 표현이 합쳐져 있는 건데 유일하고요,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파이나이트 썸입니다. 파이나이트 썸이에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니까. 이제 그러한 관점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의 이퀴밸런트와 데피니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 같은 경우에는 이 x라고 임의의 x의 벡터를 유일한 표현이 가능한 그러한 xj들을 모아둔 집합을 베이시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나오는 이 cj들은 유일하니까 cj들만 가지고 뭔가 할 수가 있겠죠. 그거를 코오디네이트, 좌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물론 이거는 베이시스에 의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바뀌면은 저 좌표도 바뀌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좌표 간의 상관관계는 어느 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다 선정됐을 때 공부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예를 들어 저희가 R3라고 보면은 1, 0, 0, 그 다음에 0, 1, 0, 0,0,1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임의의 벡터 x, y, g라고 하는 거를 각각 이거를 E1이라 쓰고요, E2라고 쓰고요, E3라고 쓰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이렇게 씁시다. x1, x2, x3 그거는 x1, x2, e2, x3, e3 이 표현을 유일하게까지 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이러한 벡터들을 모아두면 돼요. nrn이면은 이거를 n개까지 쭉 모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합을 특별히 스탠다드 베이시스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이제 rn인 경우에 아주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고요. 네,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는 이제 디멘션이라고 하는 거를 잘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디멘션을 잘 정의 가능하다. 그런 결론을 얻어주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R의 포지티브 인티저고, X가 R개의 벡터로 R개의 벡터로 스팬이 되면은 이 R개의 벡터는 디멘션보다는 많아야 한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왜 디멘션을 레디파인 시켜주는 거냐면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면서 스팬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전부 똑같다라고 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은 그 개수가 똑같으니까 스팬하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제 좀 써보죠. 스팬하면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가져와도 개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 개수를 디멘션으로 정의해주면은 웨디파인 된 디멘션이 되겠죠. 웨디파인 되는 어떤 정의가 되겠죠. 그러한 거를 알려주는 반대, 증명 과정을 세세하게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증명 흐름이 어떠냐면은 이 R개의 벡터, 스팬하는 R개의 벡터를 S0라고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uppose not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쨌든 간에 디멘션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될 거고, 그건 최소한 linearly independent 하는데 벡터가 R 플러스 1개까지는 오버할 수 있겠죠. 이런 게 존재할 거예요. 네. 근데 이 상태에서 인덕션을 쓸 건데, 인덕션을 어떻게 쓸 거냐면은 먼저 S0라고 하는 거는 R개 벡터로 이루어져 있겠죠. 이 상태에서 Y1을 하나 추가시키고 이렇게 만드는
어떠한 이제 여기에서 알게 벡터를 뽑아옵니다. 그러면 일단 알게 벡터가 있으니까 여전히 스팬 할 거고요. x를 스팬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리니얼 이 정도만 해놓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제 y1과 y2를 뽑는데 x의 벡터들은 이 중에서 하나를 뺄 겁니다. 이렇게 하나를 뺄 거예요. 이게 지금 r-1, r-2가 되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여전히 x를 스팬하면서 원소의 개수는 알게 유지하는 어떤 무언가들을 뽑아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리플레이먼스 아규먼트인데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씩 바꿔치기 해주는 겁니다. 이걸 쭉 반복하면은 결국에 y1부터yr까지도 x를 스팬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어떤 아규먼트를 통해서 스팬이 보존된다라는 것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모순을 발생시키냐면은 y의 r 플러스 1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리니얼리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성질 때문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거의 모순인 거죠. 왜냐면 이거는 x의 원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증명하는 거라서 그 흐름을 먼저 이해하시고 증명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세한 부분은 굳이 확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Rn이라고 하는 거는 디멘션이 딱 n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랑 이 숫자가 일치한다. 직관적이죠.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정리를 보면은 x라는 벡터, 그러니까 기본적인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인데 x가 벡터 스페이스이고 디멘션이 n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n개로 이루어진 n개의 벡터로 이루어진 집합 2가 x를 스팬할 조건은 2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이게 if의 올리브 조건입니다. 다음 b를 보면은 항상 x는 베이시스가 존재하고요. 그 베이시스의 원소의 개수는 무조건 n개예요. 지금 이 b 부분이 바로 이 결과를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r이라고 하는 게 디멘션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리고 이제 r개 벡터를 뽑았더니 그 친구들이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얘를 포함하는 베이시스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냥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피니션이 나오는 게 드디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펑션입니다. 펑션인데 벡터 스페이스 x에서 벡터 스페이스 y로 가는 펑션인데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 특정 조건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덧셈을 하고 함수를 취해준 거. 참고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경우에 보통 이런 식으로 여기죠. 이런 식으로 그 괄호를 생략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곱하기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성질, 그러니까 더해서 보낸 거랑 각각 보낸 다음에 더한 거가 값이 같고 스칼라도 먼저 곱한 다음에 함수값 취해준 거랑 함수값 취해준 상태에서 스칼라를 곱해준 거랑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족하는 경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냐면은 직선의 성질이기 때문이에요.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일단 한 점은 고정시키고 그래서 벡터들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죠.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벡터의 개념을 통해서. 그러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벡터는 더해도 여전히 직선 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해줘도 여전히 직선 위에 있어요. 이러한 성질을 보존한다라는 의미에서 리니어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를 만족하는 거를 저희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를 건데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사실이 항상 제로에 대한 함수값은 제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제로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얘를 만족할 거고요. 리니얼리티에 의해서 이거고, 이 마이너스도 일로 나올 수가 있죠. 이거는 다시 벡터 스페이스의 벡터의 뺏은 정의에 의해서 제로 벡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제로에 대한 함수가 항상 제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베이시스의 원소들의 함수값만 관찰하면 돼요. 나머지 벡터들에 대한 함수값은 이 베이시스만 가지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관점이냐면은 x1부터 xn을 베이시스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a, xi가 yi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x를 임의로 x에서 뽑아보죠. 그러면은 x라고 하는 거는 summation of ci, xi로 써질 겁니다. 이 상태에서 ax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정의에 의해서 시그마 ci, axi를 계산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지금 yi들이죠. 그러면은 전부 이렇게 유일한 표현이 바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만 관찰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내용이에요. 실제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데피니션을 할 때 베이시스를 알고 있으면은 베이시스에 대해서만 함수값들을 결정을 해주면 돼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정의에 의해서 확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또 재밌는 사실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게 좋은 성질을 만족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A라고 하는 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부르기도 하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on x니까 x에서 x로 가는 맵인 거죠. 이 맵이 원투원의 조건과 온투의 조건이 같습니다. 원래 원투원이라고 해서 온투라는 보장 못 해주고 온투라고 해서 원투원이라는 보장 못 해주죠. 하지만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같은 벡터 스페이스 간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원투원이거나 온투이거나 둘 중 하나만 보이면 됩니다. 그럼 이 경우를 저희는 인버터블하다. 왜냐면 역함수가 존재하니까 인버터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역함수를 정의해줄 수 있을 거고 이 역함수도 여전히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이것들 다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x라고 하는 게 finite dimension, 그러니까 디멘션이 finite한 경우에 대한 어떤 a라고 하면은 원투원과 range, 이게 onto죠. 같다라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찾는 거냐면요. 이제 x1부터 xn이 베이시스라고 해보죠. 그래서 베이시스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이시스의 함수값이 모든 걸 결정하죠. 그 말이 뭐냐면은 AX1부터 AXN이라고 하는 것도 새로운 벡터들이고 그 벡터들을 모아둔 집합이 range를 스팬을 합니다. 일단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베이시스고 원투원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결론까지 얻을 수 있냐면은 만약에 CIAXI라고 하는 게 제로라고 하면은 얘는 다 했으면은 A의 시그마 CIXI인 거죠. 거기서 원투원이기 때문에 시그마 CI XI가 제로 벡터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베이시스 조건에 의해서 CI들이 제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걸 만족하면 제로가 되어야 하는 거니까 이 집합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죠. 근데 n개의 벡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range는 x의 부분 집합이고 이거의 디멘션이 n이에요. 그럼 이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베이시스가 n개, 그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सब셋이 n개고 그 n개가 디멘션과 똑같으면은 그걸로 만들어진 스팬이 셋은
전체 스페이스가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투원이나 레인지나 둘 중 하나만 보이면 된다. 뭐 이제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보이시면 돼요. 그런 사실들을 알 수가 있고요. 자세한 부분은 선형대수를 공부하시면 하실 거기 때문에 그냥 결과들만 외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데피니션인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선형대수에서 이거를 조명하는 책도 있고 조명하지 않는 책도 있는데 제가 올려둔 영상에서는 별로 조명을 하지는 않고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x랑 y가 둘 다 벡터 스페이스일 때 x에서 y로 가는 어떤 셋업 벡터 스페이스, 여기 s가 빠졌네요. 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전부 모아줄 수 있겠죠. 이제 다 모았을 때 이거 자체가 다시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룰이 뭐냐면은 뭐 덧셈 또 이제 새로운 함수가 될 건데 이거에 x를 어플라이 하는 거의 정의는 그냥 각각 어플라이 한 거를 더해주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주면은 그러니까 함수의 정의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 자체가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제 그런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리니어 x에서 y로 가고 y에서 z로 가는 어떤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두 개를 가져왔을 때 두 개의 합성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x에서 y로 갔다가 g로 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 BA라고 하는 것도 다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정확히 x에서 g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니까 여기 들어가겠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N에서 특별히 이제 RN에서 RM으로 가는 어떠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A를 가져오면은 이 A에 대한 크기를 정의해 줄 수 있어요. 얘를 좀 더 엄밀히 쓰면은 앞에 오퍼레이터 노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이 함수의 크기의 의미는 뭐 이제 함수의 속항이나 뭐 그런 것들을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의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의 데피니션이 수프리멈 x의 크기가 1로 작거나 같은 이런 것들이 수프리멈인데 어떤 수프리멈이냐면은 AX들의 수프리멈이에요. 뭐 이거 뭐 바운디드나 이런 것들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뭐 잘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네. 그래서 이게 노름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를 다 만족하고 추가적인 조건들을 만족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오퍼레이터들의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거기에다가 다시 해석하고 할 수가 있겠죠. 노름이 있으면 매트릭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리마크를 보시면 이 내용은 by definition이죠. 이 두 내용 모두 by definition에 의해서 바로 나옵니다. 그냥 한번 왜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theorem 보시면은 이 A라고 하는 게 아마 infinite dimension이면 가능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둘 다 finite dimension이기 때문에 무조건 bounded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continuous 맵인데 심지어 uniformly continuous 맵입니다. 그러니까 x의 초이스에 의존하지 않아요. 델타를 뽑을 때. 그 다음에 A, B가 있으면은 이게 노름의 성질 중에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죠. 그게 성립하고 그 다음에 노름 중에 성질 중에 이렇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은 그냥 앱솔루트 밸류 나오는 그런 것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저희는 매트릭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매트릭 스페이스가 돼요. 물론 더 추가적인 조건을 만족하긴 할 텐데 아무튼 매트릭 스페이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이렇게 주어졌으면은 이 곱한 거에 대한 노름은 각각의 노름 곱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얘랑 얘가 구조적으로 똑같은 거를 인지하셔야 되는 게 플러스면 플러스고요. 곱하기면 곱하기예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책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B를 보죠. 그럼 사실 책에서 따로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얘랑 이퀴밸런트한 데피니션이 x의 크기를 1인 것만 취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논제로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취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 같은 정의예요. 한번 왜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일단 제 편의상 그냥 x가 크기가 1인 거에 대해서만 확인하면 된다 라는 논리를 쓸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의 스프리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리니얼리티에 의해서,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고, 이거 자체는 이미 노름이죠. 앱솔루트 밸류 이미 노름이에요. 그래서 트라이앵귤러 이니퀄리티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는 각각 수프리멈이 존재하죠. 혹은 얘를 쓸 수 있죠. 그래서 x에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바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거의 수프리멈을 취해준 이 값은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시오리엄이 좀 중요한 시오리엄인데, 먼저 보시죠.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를 인버터블한 리니어 오퍼레이터들을 모았다고 해보세요. 이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도 있는데 아마 이게 스페셜리 그룹이라고 부를 거예요. SLN 아마 이렇게 부를 겁니다. 스페셜리 그룹.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A를 뽑아오고 만약에 B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B도 인버터블하다. 지금 A는 이미 인버터블이 보장되어 있고요. B는 그냥 R에서 뽑았다는 사실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보밖에 모르지만 인버터블하다는 거 바로 뽑아올 수가 있는데, 일단 A를 보이면 B는 바로 따라오긴 해요. 그래서 먼저 A를 볼 건데, 결국에 저희가 보이고 싶은 거는 B가 1 to 1인 것만 보이면 되겠죠. 그러면은 먼저 BX가 제로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X가 제로, 이게 enough to show X가 제로인 것만 보이면 돼요. 근데 여기 약간 갭이 있고요. 이 갭은 뒤 연습 문제를 통해서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이면은 결론이 B가 is 1 to 1이라는 거를 보이게 돼요. 그러면 서포트 낫을 해보죠. 그러면은 x는 논제로인데 얘를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x의 크기를 측정해 보시면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러면은 이게 얘를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만족할 거고요. 그다음 앞에 오퍼레이터 노름에 대한 성질을 하나 본 적 있죠. 이렇게 만족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될 거예요. 이때 어차피 제로들이니까 뭐 바뀌는 게 없죠. 그러면은 사실 이게 제로이기 때문에, 제로인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줄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다시 한번 이렇게 써지죠. 근데 이 값이 1보다 스트릭트하게 작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죠? x가 자기 자신보다 크기가 작아요. 모순이죠? 따라서 x는 제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책하고 증명이 좀 다를 텐데 저는 이 방식을 좀 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증명해봤고요. 그럼 이제 A는 증명이 됐고 이 A를 기반으로 B를 증명할 건데, 일단 오픈인 거는 간단합니다. A를 오메가에서 뽑아보죠. 그 다음에
반지름을 A 인버스에 대한 오퍼레이터 노름의 인버스로 잡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D-A가 R보다 작으면은 이게 1보 작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B는 오메가에 들어간다 소리죠. 즉 A를 센터로 하고 반지름이 R짜리인 볼은 오메가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오픈이죠. 그래서 오메가 오픈이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를 A 인버스로 보내는 맵이 컨티뉴스 맵인 거를 확인을 해보래요. 다시 한번 A를 오메가에서 뽑고요. 그럼 꼴이 이거죠. 이미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가 존재해서 such that B-A가 델타보다 작으면 B의 인버스 마이너스 A의 인버스는 엡실론보다 작다. 그럼 저희는 이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저 한번 델타를 찾으러 가보죠. 그래서 먼저 확인할 부분이, 관찰할 부분이 얘를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미 둘 다 인버터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을 써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바뀐 게 없죠. 근데 행렬은 인수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마이너스죠. 이 상태에서 전부 절대값을 취해주는 거예요. 정확히 노름을 취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노름을 쭉 취해주면 나오는 게 이게 인버스 노름의 A-P의 노름의 A-노름이죠. 그럼 저기 이 부분이 왠지 얘랑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잠시 보류를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이런 결론 얻었어요. 그럼 만약에 델타라고 저희가 취했다라고 하면은 B의 인버스 마이너스 A의 인버스라고 하는 거는 B의 인버스 델타의 A의 인버스. 근데 지금 얘는 상수입니다. 얘는 상수예요. 자, 여기까지는 저희가 알아냈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 B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만 컨트롤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떤 걸 관찰할 거냐면은 R에서 X를 뽑아오죠. 그 다음에 X에 대한 크기를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했던 그 논리를 쭉 적용시켜 보면은 이거를 A 인버스 A X로 쓰는 그 논리를 따라 쓰는 겁니다. 그 결론을 가져오면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걸 쭉 아까와 같이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델타 X 플러스 A 인버스의 B X. 그래서 얘랑 얘를 정리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델타 X가 BX보다 작거나 같다. 일단 저희는 델타는 아비터리 스몰하게 잡아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델타가 존재하죠. 그런 델타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X 대신에 B 인버스 Y를 어플라이를 한번 해봅시다. 일단 이게 지금 B가 1 to 1이기 때문에 이게 1 to 1은 on to이기 때문에 다 임의로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식이 나올 거예요.
이러한 식이 나옵니다. 그럼 오퍼레이터 노름의 정의에 의해서 이게 인버스 노름은 1 델타분의 1로 바운드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우고 정리해 봅시다. 이제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1 델타분의 A 인버스 델타로 바운드가 됐네요. 그럼 얘보다는 A 인버스 델타가 더 작죠? 그럼 이거를 엡실론이 되게 하는 그런 델타를 좀 뽑아 오시면 되겠네요. 정확히는 이 정도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맵이 컨티뉴스 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족하는 거를 이제 토폴로지컬 그룹이라고 부르고, 특히 이 경우에는 리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리그룹의 정의예요. 그 다음에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 나오면 행렬이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매트리스는 그냥 숫자들을 이렇게 가로 세로 행과 열로 나열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먼저 베이시스를 픽스를 합니다. 둘 다 픽스 하셔야 돼요. 이게 X랑 Y 둘 다 픽스 하셨을 때, 그럼 이제 어떠한 것들을 알 수가 있냐면은, 어쨌든 이 XJ를 넘기면은 Y의 벡터니까 YI들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때 나오는, 이게 인피니시 아닙니다. 이게 M이에요. 그때 나오는 어떤 스칼라들을 저는 인덱싱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스칼라들을 모아둔 거를 이제 행렬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A에 대응되는 어떤 행렬. 사실 이 친구는 베이시스에 의존합니다. 베이시스에 의존을 해요. 바꿔 말하면은 베이시스가 바뀌면 행렬도 바뀌어요. 그 상관관계도 있긴 한데 그건 나중에 선대수를 공부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럼 이 행렬이라고 하는 거는 왜 중요하냐라고 보면은, 사실 이 행렬의 곱셈을 정의해 줄 수 있는데, 그 곱셈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의 함수값을 그대로 가져와 줍니다. 그게 바로 현재 나와 있는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라고 보면은, 스칼라들을 이렇게 곱해서 더한 것들의 y의 개수로 삼고 그 y 개수도 다시 서메이션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결과가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행렬의 곱셈을 어떻게 정의하면 되는지를 알려줘요. 그래서 뭐 어렵게 정의하는 건 아니고, 현재 상황에서 C1부터 Cn, 그래서 먼저 확인할게, 이 개수가 일치를 해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컴포넌트 y좌에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랑 이렇게 n번째 성분까지 쭉 가겠죠. 그래서 총 n개의 성분이 나옵니다. 이것도 하나의 벡터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산 연습 쭉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이스가 픽스가 되어 있으면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과 행렬은 원투원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베이스가 픽스가 되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입니다. 베이시스가 달라지면 행렬도 달라져요. 하지만 그 둘의 상관관계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좋은 결론을 얻어주냐면은, 이게 왜 좋은 툴이 되냐면은, 함수의 합성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깔끔하게 뭔가 계산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매트리스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곱이라고 하는 형태로 합성을 대체해 줄 수가 있어요. 그 곱 해주는 방식이 아까 이 곱셈 룰 있죠. 이 곱셈 룰을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성분 얻어내고 또 있으면은 또 한번 얻어내고, 그렇게 해주는 방식으로 했더니 그게 실제로 합성한 결과랑 똑같더라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쭉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슈발츠 이크니퀄리티가 성립한다 라고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이번에 각각의 스탠다드 베이시스, 그러니까 이게 전부 1, 0, 0부터 쭉 가서 0,1로 이루어진 두 개의 벡터들인 거, n개의 벡터들, n개의 벡터들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오타가 났는데 여기에 크기가 빠졌습니다.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뭐 이러한 사실이 성립을 한대요. 근데 지금 x의 크기가 전부 1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될 거예요. 단순 계산해서 해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리마크에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이 행렬 안에 들어가 있는 이 aij라고 하는 게 이게 상수가 아니라 함수여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상수여도 어쨌든 저희가 포인트 와이즈하게 값들을 정해주려면은 뭔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컨티뉴스가 뭐 보도 된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행렬 자체도 함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컴포넌트도 함수니까 얘를 뭐 이렇게 쓰겠다. 이제 이거는 P에 대한 함수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코비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었고요. 연습 문제를 빠르게 풀어보도록 하죠. 9.1을 보면은 스팬셋은 항상 벡터 스페이스가 된대요. 이거는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뭔지만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패스를 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보일게, 합성한 것도 리니어가 보존이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도 리니어고, 다시 한번 인버터블 하다. 얘를 보이래요. 얘는 한번 제가 덧셈만 해볼게요. 뭐 별거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의 데피니션이 뭐였냐면은 b a의 x1 더하기 x2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리니얼리티에 의해서 b a x1 더하기 a x2가 되겠죠. 다시 한번 이것도 벡터니까 리니얼리티를 쓰면은 b의 x1 더하기 ba x2가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BA를 하나의 함수로서 봤을 때 덧셈이 분리가 됐죠. 스칼라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버터블도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리니어가 보존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9.3을 보면은 아까 이제 제가 은근 진짜 썼던 거죠. 원투원이라고 하는 거는 보일 때 제로가 되는 벡터가 제로 벡터밖에 없다를 이것만 보이면 된다 라는 정리입니다. 뭐 아이디어는 되게 간단해요. 함수까지 같다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이거를 뺄 수가 있겠죠. 그 뺀 거는 제로 벡터일 거예요. 근데 리니얼리티에 의해서 합쳐질 수가 있죠. 그거는 원, 이걸 만족하는 유일한 벡터는 제로 벡터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이 제로 벡터입니다. 그 말은 x랑 y가 같은 거고 1, 2, 1이 되겠죠. 그래서 ax가 0일 때 x가 0인 것만 보이면 되는 이유가 될 거예요. 이게 3번이었고요. 4번을 보면은 null space랑 range인데 이거는 아마 데피니션은 아마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바로 써주면은 null space를 보통 curly n의 a로 씁니다. 이게 a가 x에서 y로 가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이게 어떤 것들을 모아둔 거냐면은 이건 도메인의 원소를 모아둔 건데 ax가 제로 벡터가 되는 그런 것들을 모아둔 거고, range는 아시죠? 보통 range는 curly r의 a로 씁니다. 얘는 이렇게 되겠죠. 이것들 각각이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저도 이거 마찬가지로
널 스페이스인 경우만 보겠습니다. 그럼 x1과 x2를 뽑아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더한 게 0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더해볼 거고요. 얘는 분배가 될 거고요. 각각은 제로 벡터죠? 제로 벡터 더하기 제로죠. 따라서 x1 더하기 x2는 널 스페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가 유지가 됩니다. 9.5 같은 경우는 이게 이름이 있어요. 이게 아마 검색해 보시면 뭔가 좀 여러 가지 나올 텐데, 리츠의 리프레젠테이션 티오리움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듀얼 스페이스랑 관련 있는 내용이에요. 듀얼 스페이스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해석학 공부하시면 언젠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벡터 스페이스에서 R1으로 가는, 그러니까 리얼 넘버로 가는 리니어 펑션들을 모아둔 거를 듀얼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걸 컨티뉴스인 것들만 모으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저희는 파이나이트 디멘션이면은 컨티뉴스라는 거 보장이 되죠. 그래서 이거 듀얼 스페이스 오브 Rn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듀얼 스페이스는 다시 한번 Rn의 벡터랑 관련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써보면은 리니어 맵 Rn에서 R1으로 가는 거랑 그다음에 어떤 벡터인 Rn이랑 원투원 and 온투한 게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같은 걸로 취급해 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뭐 아이디어는 되게 단순한 게 먼저 스탠다드 베이시스를 잡아오죠. 그러면 A라고 하는 거의 행렬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거의 룰을 살펴보시면은 AX를 곱한다라고 함수 값을 취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A1부터 AN과 X1부터 XN을 내적하는 거죠. 그럼 이 벡터를 Y로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RN이 아닌 벡터 스페이스도 있거든요. RN처럼 생기지 않은 벡터 스페이스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웬만하면 다 이렇게 성립을 해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니어 맵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다변수 미분을 정의할 건데 다변수 미분을 정의하는 과정을 살짝 좀 왜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를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변수 함수에 대한 미분은 다음과 같이 정의했어요. 그래서 어떤 오픈 인터벌이 주어지고 그 인터벌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f'x라고 하는 거는 평균 기울기,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면은 x에서 살짝 갈색 나오는 이 평균 기울기의 극한으로서 정의를 했었는데 이거를 n변수로 확장을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를 바라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f가 R2에서 R로 가는 펑션이라고 했으면은 그래프라고 그리는 거는 이제 3차원에서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곡면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랬을 때 어떤 포인트를 잡아서 이 포인트에 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거를 어떤 관점에서 볼 거냐면은 얘를 기울기보다는 탄젠트 라인으로서 볼 겁니다. 어떤 라인으로서 볼 거예요. 그럼 이제 라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면은 얘를 벡터 스페이스로 해석할 겁니다. 즉 여기 x를 센터로 하고 이렇게 가는 어떤 벡터들로서 그 벡터들이 있는 공간으로서 바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주어지면 이 x에 대응되는 벡터 스페이스로서 바라볼 건데 좀 더 하면은 이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서 바라보는 거긴 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정확하게 n 차원을 확장하면은 이 포인트를 센터로 하는 어떤 접평면이 생기겠죠. 그래서 탄젠트 플레인을 대응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탄젠트 플레인에 대해서 특정 함수를, 그러니까 특정 값에 대응을 시킬 겁니다. 그게 바로 n차원에서 말하는 미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리니어 알제브라를 잠깐 리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디피니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저희가 Rn에서 R로 가는 경우는 미분을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F라고 하는 거를 뭐 잠시만요. R에서 Rn으로 가는 거죠. R에서 Rn으로 가는 벡터 밸류 펑션 같은 경우에 미분을 정의했었습니다. 어떻게 정의했었냐면은 F를 F1부터 Fn으로 바라보고 그럼 각각은 R에서 R로 가는 거죠. 각각에 대한 미분으로서 무언가 정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리마인드 해주면은 앞에 내용과 합쳐서 이 두 가지 내용 합쳐서 어떤 결론 내릴 수 있냐면은 미분이라고 하는 거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는 그런 어떤 행렬 A의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 A에 대응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데피니션이에요, 이게. 그래서 F에서의 미분 값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대응이 되고요. x를 집어넣으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그 a는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하게 됩니다. h가 충분히 작은 벡터라고 하면은 그 벡터를 이거에 대한 값하고 이 레이쇼를 0으로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게 이 접평면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1차 근사를 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이게 미분계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개수가 함수인 거에, 그러니까 함수에 함수가 된다라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티오리는 뭐냐면 항상 이렇게 데피니션 했을 때 그 값이 유일할 건지 확인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 역할이죠. 그래서 미분계수 A는 유일하다. 이거는 뭐 데피니션에서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다음 관점은 이제 선형화라는 관점이에요. 리니얼라이제이션. 선형화라는 관점에서 이 값을 여기만 보면은 이게 1차 변화, 즉 리니어 오퍼레이터죠. 그래서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약간의 에러 텀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선형화를 시켜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함수이긴 한데 함수 이전에 x가 픽스가 되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펑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펑션이 아니라 그냥 Rn에서 Rm으로 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예요. 그래서 조금 용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게 x에 대한 펑션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가 다시 여기다가 이제 y 같은 거를 곱해주면 n 벡터를 곱해주면은 Rm의 벡터가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의 펑션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항상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연속도 당연히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바로 나오죠. 얘는 고정된 어떤 값이고 h를 0으로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0으로 갈 거고 이게 0으로 가니까 둘이 값이 같죠. 그래서 컨티뉴스다 라는 거는 바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f 프라임을 이제 디퍼렌셜 오브 f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토털 데리버티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토털이라는 말 나왔으면 파셜이라는 개념하고 대응이 되겠죠. 사실 이 f 프라임이라는 정체가 여러분들이 미적분 때 배웠던 자코비안과 관련이 있어요. 사실 자코비안하고 값이 아마 일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그젬플은 행렬 자체는 그 자체 마치 1차 함수 y equal ax 플러스 b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얘를 미분하면은 a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y equal ax라고 하는 이러한 이러한 n 변수 오퍼레이터가 있으면은 얘를 미분한 거는 a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의대로 써보면 되겠죠. 리미트 h 벡터가 0으로 갈 때 h 벡터 크기분의 ax 플러스 h 빼기 ax고
그 다음에 여기 자리에 들어갈 게 그 미분 값에 해당하는 후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 써주고 h 써줍니다. 그러면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여기 나오죠. 그래서 서령함수는 항상 미분 가능하고 그 값이 그냥 그 자체가 나옵니다. 주의할 거는 얘는 이제 함수로서 바라본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런 거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체인룰도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이것도 증명 과정이 되게 좀 다를 게 없어가지고 증명하지 않을 거고 이런 거예요. 이거는 행렬이고요. 그러니까 함수로서 바라봐도 돼요. 함수의 합성으로 바라보셔도 되고 행렬이니까 두 행렬을 곱했다라고 바라보셔도 됩니다. 특히 첫 번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n by n 행렬이죠. 얘는 k by n 행렬이에요. 결과는 k by n 행렬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실제로 이제 합성한 함수,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Rn에서 Rk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k by n 행렬이 나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행렬이라고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내용이. 네. 그래서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 내용이 있는데, 파셜 데리버티브는 이제 말 그대로 변수가 n개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를 나머지는 고정시키고 하나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데리버티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데리버티브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이제 f 자체도 이게 fi들이 Rn에서 R로 가는 펑션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 컴포넌트들을 미분한다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했을 때 이 DJFI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데피니션이 될 거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친숙한 용어는 파셜 F, 파셜 X죠.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라 부를 겁니다. 근데 이미 미적분 때 배웠지만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는 것과 토탈 데리버티브가 존재한다는 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한쪽 임플라이는 되죠. 첫 번째 볼게 미분 가능하면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하고 항상 이렇게 써집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피니션 상 바로 나오는 결과고요. 그랬을 때 이거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터라고 했었죠.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스탠다드 베이시스에 대응되는 행렬을 찾아주면은 이렇게 써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코비안이죠. 뭐 이게 트랜스포즈 되어 있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이렇게 대칭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일단 저의 정의는 이게 맞습니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고요. 여기가 못합니다. 이게 f 프라임 x 2 j가 맞을 거예요. 그 다음 이번엔 이제 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미분 개념 중에 그라디언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라디언트 개념을 어떻게 볼 거냐면은 먼저 감마를 디퍼런셔블 커브를 하나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감마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인터벌에서 Rn으로 가는 어떤 디퍼런셜 커브가 있겠죠. 일단 다시 한번 Rn에서 이렇게 쓰죠. 감마가 있을 거고 F라고 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R로 가는 펑션으로서. 결과적으로 이 두 개를 합성한 함수는 A, B에서 리어너버로 가는 일변수 함수에 지나지 않죠. 그거에 대한 미분을 해줄 수 있는데 그 미분은 체인룰이 가능해요. 그래서 체인룰 써주면은 이렇게 써질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앞에 이 정리를 이용해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써질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감마 프라임을 이런 식으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써줄 수 있겠죠. 스탠다드 베이시스 이용해서 그렇게 써줬을 때 나오는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뭐 그라디언트다 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어렵게 써져 있지만 f를 그라디언트를 취해주면은 그냥 파셜 f 파셜 x1 파셜 f 파셜 xn 이제 행렬 노테이션을 쓰면은 이렇게도 써질 수가 있을 거예요. 파셜 f 파셜 x1 가서 파셜 f 파셜 xn 이렇게 써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더 살펴보면은 저희가 배우는 것 중에 이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럼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는 어떻게 정의해 주냐면은 이 커브를 특정 포인트를 지나면서 방향이 U인 어떤 라인 커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 라인 커브에 대한
이제 합성함수의 미분으로서 정의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 쭉 해주면은 이제 이게 데피니션이고요. 이게 데피니션인가? 이 부분이 데피니션이고 결과적으로 f가 디퍼렌셜을 하면 이렇게 써져요.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그 행렬 노테이션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마치 이쪽 방향과 이쪽 방향 이렇게 다 미분해준 다음에 앞에 붙는 이 u 벡터를 ui, ei를 썼을 때 이 ui들을 그냥 다 그만큼 스케일링 해줘서 더해주는 그런 값이 될 겁니다. 뭐 그런 결과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라디언트 벡터가 왜 그라디언트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면은 이 그라디언트라는 뜻 중에 제가 알기로 경사라는 뜻이 있죠. 경사. 그래서 실제로 이게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f가 R2에서 R로 가는 이제 펑션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도메인이 R2니까 이 R2 상에서 막 포인트가 움직일 수 있겠죠. 움직일 때 함수 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순간을 지칭해주는 게 바로 이 그라디언트 벡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그라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는 거는 경사 하간법이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은 어떤 이제 이렇게 뭐 생긴 어떤 입체에 해당하는 어떤 뭐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이쪽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면은 되게 빠르게 수렴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오래 걸리겠죠.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제 그라디언트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거 자체가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 노름이 취해질 수 있겠죠. 그 오퍼레이터 노름이 바운디드 되어 있다고 하면은 항상 이런 거를 만족한다고 합니다. 코로러리로 미분한 게 0이면은 f는 컨스턴트 펑션이래요. 그때 중요한 거는 e가 컨벡스, 커넥티드 셋이어야겠죠. 그때는 컨스턴트 펑션이 돼요. 마치 미분한 게 0이면은 컨스턴트인 것처럼 실제로 다변수에서도 그게 똑같이 성립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증명 방법은 이렇습니다. a랑 b를 2에서 픽스를 하면 저희가 감마 t를 이렇게 데피니션 해줄 수가 있겠죠. 1-t a t b. 그럼 이거는 a에서 b로 가는 패스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커브가 되겠죠. 이 상태에서 f랑 감마를 합성시켜 주고 얘를 미분을 합니다. 얘를 gt라고 쓸게요. 얘를 미분해요. 그러면은 f 프라임 감마 t에 감마 프라임 t인데 이 감마 프라임 t는 여러분이 계산해 보시면은 b-a가 돼요. 마치 이 부분들이 상수죠. 그 다음에 t에 대한 변수죠. 그걸 마치 미분한 건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왔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절대값을 취해주면은 이 부분은 m으로 바운드 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b-a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을 다시 이런 꼴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때 시어리움 5.19를 써주시면은 g1 빼기 g0이라고 하는 값은 1-0의 g'-t의 절대값으로 바운드 된다라는 거를 앞에서 증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fb-fa가 되죠. 그래서 뭐 이런 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하면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이 continuous differentiable이라는 개념인데 이게 뭐 한글로는 뭐 1계급 뭐 함수 이렇게 뭐 부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이게 정의는 되게 간단해요. 한 번 미분 가능하고 그 미분 가능한 함수가 연속 함수면 돼요. 원래 미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미분한 함수가 연속이 필요 없죠. 근데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그러한 스페이스 펑션들을 이제 continuous differential 펑션이라고 부르고 쓰기로는 이게 컬리 C만 있으면은 얘는 컨티만 보장이 되죠. 연속 함수들을 모아둔 거죠. 네, 여기에 프라임을 붙이면은 한 번 미분한 게 컨티뉴스고요. 두 번 해주면은 두 번 미분한 게 컨티뉴스겠죠. 그러면 n번을 써주면은 n번까지 다 미분 가능하고 그 n번째 함수가 컨티뉴스면 되겠죠. 그래서 쭉 가서 무한번 가능한 경우가 있을 거예요. 얘를 스무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내용, 이런 정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탈 데리버티브랑 이제 파셜 데리버티브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f가 펑션인데 continuously differentiable 할 조건이 파셜 데리버티브가 모두 존재하고 그냥 그게 전부 다 연속함수면 된다. 이거랑 if에 올리프다 라는 거를 저희가 미적분 때 배운 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게 뭐 파셜 데리버티브가 존재하고 연속이면은 뭐가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이 내용과 관련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쪽 방향을 보면요 f를 C1 이거를 이제 C1이라고 쓰기도 해요. C1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C1 스페이스에서 가져왔다고 해보죠. 그러면은 제가 앞에서 계산을 제가 생략했지만 이런 내용 있죠. 이거는 f를 미분한 거에 j 번째 스탠다드 베이스를 곱한 다음에 이제 내적을 한번 해주면 되죠. 그냥 곱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얘를 이용해서 이걸 계산해보면요. 쭉 정리해 주시면은 이거에 EJ의 UI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다 취해 주시면은 이 부분은 컨티뉴스니까 저희가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켜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DJFI가 컨티뉴스다 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이제 반대 방향 증명이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뒤에 연습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은 기본적으로 인덕션을 쓸 거고요. n이 1일 때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인덕션 하이퍼시스를 그냥 가정한 상태에서 2를 뽑고 얘가 지금 오픈이죠. 그러면은 어떤 오픈볼을 잡아줄 수 있어요. BRX라고 하죠. 어떤 거냐면은 이 값을 이게 좀 뭐 i가 빠진 것 같네요. n분의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켜줄 수 있는 네, 이게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모든 볼에 있는 y에 대해서 n분의 엡실론 바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오픈볼을 잡아줄 수 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DJFI들이 컨티뉴스라고 하는 거와 이가 오픈셋이라고 하는 거를 섞어주시면 파이널 개박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H를 이렇게 쓸 거고요. H의 크기는 Y보다 작다고 해보죠. 이게 뭐냐면은 X 플러스 H가 저 볼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이 상태에서 V0는 제로 벡터로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K번째 벡터는 H1부터 E1부터 해서 K번째까지만 이게 X축으로 한 번, 그 다음에 Y축으로 한 번, 뭐 Z축으로 한 번 이런 식으로 각 축별로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끝까지 가면은 X 플러스 H라는 벡터에 도달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 값을 그대로 얘를 이용해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 직접 대입해 보시면은 캔슬레이션 일어나서 얘만 남아요. 그럼 저희는 이제 얘만 어떻게든 관찰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다시 또 써보면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어요. 지금 VJ라고 하는 게
잠시만요. 얘를 J라고 하는 게 Vj-1에서 HJ, EJ만큼만 더 추가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을 써주시면은 이렇게 써질 거고, 이제 얘를 하나의 벡터를 보시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J번째 컴포넌트로 미분하라 라는 거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민밸류 시오리움을 씁니다. 그러면은 J번째 미분한 거에 x 플러스 vj-1에 뭐 적절한 숫자, 세타 j 같은 거 살짝 곱해줄 수 있죠. 그 상태에서 이게 완벽하게 이퀄리티가 되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거 윈밸류 시오리움을 살짝 서술만 바꿔준 것 뿐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값을 계산해 주시면요. 이렇게 바운드가 될 거고요. 그러면은 이건 n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서 이거를 뭐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엡실론이 여기는 빠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줄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기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 돼요. 얘를 풀어 쓴 다음에 각 컴포넌트 YG에다가 민밸류 시오리움을 각각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게 뭐 에러 텀은 다 알려줄 수 있으니까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9.6을 보시면은 이거는 단순 계산이라서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만 해보죠. 이 f라고 하는 함수는 d1과 d2, 그러니까 x축과 y축에 대한 편미분은 모두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일단 0,0이 아니면 얘가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없고 0,0에서만 한번 살펴보면은 이거의 정의는 리미트 h가 0을 할 때 h분의 fh, 0 빼기 f 0,0이죠. 근데 이게 그냥 0입니다. 존재하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존재해요. 하지만 f는 연속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해요. 0,0에서는. 뭐 이건 어떻게 보여주시면 되냐면은 일단 뭐 x-액시스를 따라서 가면은 0이죠. 함수값들이. 그럼 거기는 그거에 대한 극한값은 0인데 예를 들어 y = x 라인을 따라서 움직였다고 해보죠. 그러면 f x, x가 될 텐데 얘는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그러면 극한값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연속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시면 되고요. 9.7은 방금 증명했던 이거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는데 일단 읽어보죠. f가 리얼 밸류 펑션인데 어떤 오픈셋에서 정의가 되어 있대요. 그리고 파셜 데리버티브가 이번에는 바운디드 되어 있다는 거가 보장이 된대요. f가 컨티뉴스라고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보이는 건데 아이디어는 9.2.21 그러니까 방금 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거기에서 이제 특정 부분만 바운디드 조건으로 바꿔치기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해보죠. 그걸 적어보면은 이미 포인트 2와 그 다음에 주어진 엡실론에 대해서 어떤 델타를 찾아야 되는데 x-y가 델타보다 작으면은 fx-fy의 값을 엡실론으로 바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걸 잡아야겠죠. 일단
각각의 판미분들이 바운디드 되어 있다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잡아줄 수 있냐면요. 이 값을 m으로 바운드 시켜주는 모든 x에 대해서 이러한 m을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얘는 그냥 바운디드 조건 쓴 거고요. 한편 이렇게 써보죠. 제가 노테이션을 바꿔 썼네요. 네. 이렇게 한번 써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드는 h도 잡아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제가 굳이 왜 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y라고 하는 거를 아까 노테이션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hiei로 그때 이제 얘로 만드는 걸 h라 썼을 때 h의 크기를 r보다 작게 그래서 v0를 뭐 제로 잡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f x 플러스 h 빼기 fx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봤듯이 1부터 n까지 fx 플러스 vj 빼기 fx 플러스 v j-1로 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다시 한번 1부터 n까지 hj djf의 x 플러스 vj-1 플러스 세타 jhj 이 j까지 써주는 거는 문제가 없죠. 이 상태에서 앱솔루트 밸류를 취해주면은 이제 여기 부분이 약간 다른 점이 아까는 이 부분을 연속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 엡실론으로 컨트롤 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hj의 m으로 컨트롤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저희가 엡실론으로 컨트롤 줄 수 있겠죠. r을 충분히 작게 만들면은 그래서 엡실론으로 바운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 바운디드 조건이 쓰였어요.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죠. 9.8 보시면은 이제 맥시멈, 로컬 맥시멈에 대한 성질이 똑같이 성립을 합니다. 저희가 맥시멈,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이면은 미분한 게 0인 걸 알고 있죠. 그게 다변수에도 통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뭐 이것만 한번 보죠. 어떤 r을 잡아서 뭐 이렇게 잡아주는 r을 존재하겠죠. 로컬 맥시멈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dif x가 이제 제로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gix라고 하는 거를 f의 x1부터 이제 i번째 컴포넌트만 바꿔치기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x는 픽스가 된 상황입니다. 이게 맥시멈에 갖는 포인트로 이제 픽스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gi는 로컬 맥시멈이 x equal xi에서 존재하죠. 그러면 gi 프라임 x라고 하는 게 제로가 될 건데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은 di fx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에 대응되는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게 d1x부터 dn fx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이게 제로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게 제로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9.9를 보시면은 디퍼런셔블 컨티뉴스 디퍼런셔블 매핑인데 쿼인티드 셋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컨스탄트임을 보이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죠. 컨벡스 오픈이면은
f가 컨스턴트인 거는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전형적인 커넥티드 아규먼트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제 특정 포인트를 먼저 하나 가져옵니다. 픽스를 해요. 그러면은 집합 두 개를 A랑 B로 쪼개시는데, A는 X들을 모아뒀는데 이 값이 X0와 똑같은 값, 그 다음에 B는 그거의 여집합으로 잡아주신 다음에 둘 다 오픈인 것만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아규먼트가 오픈볼은 컨벡스죠. 이 아규먼트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쿼리티드 조건에 의해서 둘 중 하나가 empty 되어야 하는데 A가 지금 논empty죠. 따라서 B가 empty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쭉 이거 보죠. F 리어베럴 펑션인데 컴팩스 셋에 대해서 첫 번째 컴포넌트가 전부 제로라고 하면은 fx는 x2부터 xn, 그러니까 x1은 의존하지 않고 x2부터 xn의 값에만 영향을 받는다 라는 거를 보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실 컨벡시티는 좀 더 약화된 조건으로, 하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거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뭐 홀스슛, 그러니까 이제 말발굽 형태인데 이거는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 이걸 찾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뭐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컴포넌트들만 뽑아올 거예요. 그거에는 컨벡스 하죠. 여전히 컨벡스 합니다. 그러면은 컨벡스니까 뭐 g라고 하는 펑션을 f에서 r로 가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디페이션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럼 미분해 보시면은 이게 제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컨벡스니까 g가 컨스턴트 펑션이죠. 그래서 x2랑 xn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x1은 영향을 주지 않고 x2부터 xn에서만 영향을 받는 함수다 라는 걸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증명 과정을 잘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긴 R2에서 이렇게 생긴 거는 안 되고요. 근데 이렇게 생긴 건 됩니다. 이거는 오케이예요. 이게 약한 조건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얘는 컨벡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리는 성립을 해요. 이런 거죠. 라인 세그먼트가 전부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런 정도만 만족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1번인데 이거는 이제 벡터 칼큘러스가 저희가 알고 있던 그냥 미분에 대한 성질들을 거의 대부분 다 보존해준다 라는 거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가보죠. 그라디언트 F라고 하는 거는 D1F부터 DNF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은 이제 한편 얘는 이거 자체는 그냥 한 변수에 대한 미분이니까 곱의 미분법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섞어 주시면은 이게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똑같이 나오겠죠. 이거죠. f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f제곱분의 마이너스 DIF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적용시켜 주면은 그냥 벡터 노테이션이 되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12번인데 12번은 이것도 좀 간략하게만 가도록 하죠. 12번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은 AB가 픽스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3개의 펑션을 만들었대요. 그랬을 때 먼저 레인지를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첫 번째 함수에 대해서
그라디언트 F1이 0이 되는 포인트가 이제 레인지에서 4개밖에 없다 라는 걸 보이라고 하네요. 뭐 레인지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잘 보시면은 이제 F 1제곱 더하기 F2의 제곱을 해주시면은 이게 B 플러스 A 코사인 S의 제곱이 나오죠. 네, 이런 게 있고,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그 토러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센터가 B고요. 이 반지름이 A인 원이 하나 있으면은 이 원을 다시 한번 돌려서 만든 이 토러스를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잘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게 되는지. 이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뭐 미분 그냥 쭉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라디언트 F1을 계산해 주시면요, 사인 S 코사인 T B 플러스 A 코사인 S 사인 T, 그 다음에 네, 변수가 두 개니까 두 개 나오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제로가 될 조건이 뭐냐면은 코사인 S 사인 T가 사인 S 코사인 T가 0이고 and B 플러스 A 코사인 S 사인 T가 0인데 이 부분은 절대 0이 아니죠. 왜냐하면 B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은 사인 T가 0인데 사인 T가 0이면은 코사인 T는 0이 아니에요. 사인 S가 0이어야겠죠. 그럼 포인트가 딱 4개 존재하죠. 그 포인트가 뭐냐면은 F00, F0 파이, F 파이 0, F 파이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딱 그림도 다 찍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어디에 찍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묘사를 해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가보죠. F3라고 하는 거는 A 코사인 S 콤마 제로라서 S가 2분의 파이 올 2분의 3파이죠. 그래서 아까 그 토러스 그림, 이거 이제 토러스라고 부르는데 이 토러스 그림에서 이 가장 위쪽 라인과 이게 아마 2분의 파이일 때고요. 가장 아래쪽 라인 있죠. 아래쪽 라인이 2분의 3파이일 거예요. 그거 부분이 됩니다. 네, C 같은 경우는 계산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D를 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일단 람다 이레셜 넘버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G를 이렇게 정의해줬대요. 이게 원투원이고 뭐 댄스인 거 보여라. 그 다음에 이게 되는 걸 보여라. 하는데 일단 원투원인 거 먼저 빠르게 보여보면은 T2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쭉 계산만 해주시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만족을 해야 돼요. 코사인 T1과 코사인 T2가 같고 그 다음에 사인 람다 T1과 사인 람다 T2가 같아야 됩니다. 일단 잠시만요. 이거 전에 한 가지 더 있네요. 그냥 이거 말고 다 쓰죠. 여기 다 2입니다. 여기가 다 2예요. 이거 그냥 식을 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들은 다 논제로예요. 제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다 고려해봐서 다 케이스 분류해보시면 나오는 결론이
아까 제가 적었던 코사인 t1이 코사인 t2랑 같고, 그 다음에 사인 람다 t1이 사인 람다 t2가 같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람다가 이레이셔널 넘버이기 때문에 어떤 거까지 나오시면은 t1과 t2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람다가 이제 이레이셔널 넘버다라는 게 여기서 쓰일 겁니다. 디테일한 부분은 사실 별로 챙기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정확히 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여러분들 잘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덴스라고 하는 거, 이미지가 덴스다. 그러니까 즉 이미지에 클로저를 취하면은 그게 K가 된다라는 걸 이제 보이셔야 되는데, 일단 아이디어만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만 잘 보시면 되는데, 얘랑 S 플러스 2 M 파이랑 T 플러스 2 M 파이가 같죠? 그러면은 find 어떤 mn을 찾는데 such that s 플러스 2 m 파이에서 t 플러스 2 m 파이를 뺀 값을 델타로 바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mn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왜 덴스한 거를 보일 수 있냐라고 하면은 ft랑 람다 t니까 이것도 적절히 바꿔줘서 뭐 t 플러스 m 파이 그 다음에 람다 t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뭐 m파이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잘 이제 조작해 주시면은 람다가 이레이셔널 넘버라는 성질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한번 잡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건 나오는 결과예요.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3번 같은 경우에 보시면 미적분 때도 아마 했었을 텐데 디퍼런셜 펑션이고 크기가 일정하면은 F'과 F를 내적한 거, 둘 다 벡터니까 내적할 수 있죠. 그게 0이다. 이걸 보이는 건데 아이디어는 되게 진짜 단순해요. 미분기에서 진짜 많이 쓰는 테크닉이죠. 절대값은 내적입니다. 그리고 디퍼렌셔블은 내적에 의해서 곱셈처럼 작동해요. 그래서 이게 컨스탄트 펑션이니까 미분 취해주면은 2배 F' 내적 FT가 제로가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은 FT 내적 GT에 대한 미분이 F't 내적 GT 플러스 FT 내적 G'T인 거를 보이면 되는데 이거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다 해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잠깐 보면은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죠. 단순 계산이라서 이건 생략을 하고요. B도 생략을 하고요. C를 보죠. C를 보면은 이게 책에 약간 좀 오타 같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 부분이 아마 책에는 감마 프라임 제로라고 아마 나와 있을 건데 이러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게 t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마 프라임 t가 절대 0이 아닌 그러한 커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수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감마 t를 컴포넌트 y좌에 써줍니다. 그러면은 a0랑 b0랑 먼저 같죠? 왜냐면 출발이 0,0이니까 이게 0이고요. 그 다음에 감마 프라임 t를 계산해 주시면은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미분한 것들인데 여기서 나오는 게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프라임의 제곱이 항상 양수다 라는 게 나와요. 이게 여기서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럼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감마 t0가 0,0인 경우에요. 이때는 살짝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미분이 얘로서 정의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implies 감마 t가
0이 안 되게끔 하는 그러한 t가 존재할 건데, 네, 제거를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잡아주시면은 g가 디퍼렌셜을 하기 때문에 디퍼렌셜 이용해 주시면은 g 프라임 t라고 하는 게 프라임 감마 t의 감마 프라임 t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죄송합니다. 0이 아닙니다. 0이 아니에요. 아닌 경우는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뭐 좀 이상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닌 경우는 컨티뉴스의 정의를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t가 0,0일 때입니다. 0,0일 때는 그냥 데피니션을 써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t가 t0로 갈 때 t-t0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3승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아이디어가 되게 단순하게 삽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 설명이 다 가능해요. 이제 분자 분모에 이 친구를 적절히 곱해주시면 돼요. 그럼 식이 이렇게 바뀔 겁니다. a의 제곱 t-t 제로분의 b의 제곱 그 다음에 t-t 제로분의 a의 3승 각각은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조건이 쓰이는데 분모가 이거죠. 그래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감마가 continuously differential로 하면 뭐가 된다라는 것도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결국에 이게 얘로 컨버트 할 것이냐 걔를 보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이제 계산해 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거의 제곱분의 a제곱에 a제곱 더하기 3 b제곱 a 프라임 마이너스 2배 ab의 b 프라임 그래서 제가 좀 생략을 좀 많이 했는데 적어보죠. f 프라임 x, y라고 하는 거에 대한 행렬을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분의 3x제곱에 뭐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배 x 4승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배 x 세제곱 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감마 프라임 t는 그 대응되는 행렬은 a 프라임 b 프라임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이 감마 t를 어플라이 하는 거니까 다 a로 바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개 행렬을 이렇게니까 이 값이 나온다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식을 좀 조작을 해주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t-t 제로분의 1을 다 이제 어플라이 잘 시켜줘서 계산만 해주시면은 뭘 얻을 수 있냐면은 a 프라임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제곱의 제곱 이게 다 프라임 제곱입니다. 프라임 제곱 분의 a 프라임의 제곱에 a 프라임의 3승 플러스 3 a 프라임 b 프라임 마이너스 2배 a 프라임 b 프라임 이어서 쭉 정리해 주시면은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테크닉을 한 번 더 적용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이 디퍼렌셜 하지 않다 라는 거는 한번 이제 앞에 내용 A랑 B 내용 한번 쓸 텐데 그거 이용해서 보여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성질 때문에 안 되냐면은 이거 계산해 보시면 문제가 발생해요. 이게 이제 U1 U1 D1 F00 U2 D2 F00 이게 깨집니다. 근데 미분 가능하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해요.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5번은 15번은 간단하게만 보죠. 먼저 A에서 얘를 보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죠.
빼서 양수인 거 보이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해주시면 되고, 이거 여기서 f가 컨티뉴스인 걸 어떻게 보이면 되냐면은, 일단 0,0이 아닌 곳에서 얘가 컨티뉴스인 거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너트 쇼 0,0에서 컨티뉴스인 것만 보이시면 돼요. 이건 어떻게 보일 거냐면은 절대값 취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얘로 바꿔치기 해줄 수 있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제 저희가 maximum of x랑 y의 절대값 얘를 t라고 써주시면은 이렇게 싹 다 이렇게 바뀌어요. t의 제곱, t의 제곱, 2의 t의 3승 플러스 4t의 제곱에 t의 4제곱 플러스 t의 제곱에 제곱. 이거 저희가 에시론으로 컨트롤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연속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에서 보이는 게 이게 참 재밌는 건데 얘가 뭐냐면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세타라고 하면은 이 라인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해요. 이 라인 위에 있는 점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타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가 픽스가 된 겁니다. 지금 세타를 픽스를 시키고, 얘를 픽스를 시키고 새로운 함수 gt를 정의해 주시면은 이거는 항상 이걸 만족을 해요. 그래서 항상 로컬 맥시멈, 심지어 스트릭트한 로컬 미니멈을 갖습니다. 그래서 라인별로 보면 스트릭트 미니멈인데 이게 글로벌하게는 미니멈이 안 돼요. 로컬 미니멈이.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C에서 하지만 이건 로컬 미니멈, 그러니까 전체 펑션에 대한 로컬 미니멈은 아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이 라인 따라서는 이렇게 로컬 미니멈이 생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브죠. 이 커브를 따라 돌아가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관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영상도 빨리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